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62일 전입니다. 이제 정말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2024년 국가직 9급의 14번 문제랑 같이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진짜 다들 멘붕에 빠지셨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 조문까지 어떻게 다 암기를 하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법령에 관련된 주말 특강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법령을 100% 암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몇 번 읽었다고 쳐볼까요? 사적 이해관계자가 과연 기억이나 났을까? 물론 제일 좋은 건 제가 정말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여러분에게 모의고사에서 계속 주입을 시켰어. 그럼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맞추는 건 좀 사기? 그죠? 사기 캐일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자,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직자로서의 공익,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나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생겨.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은요, 이해의 충돌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해의 충돌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아시겠지만 공직자윤리법 자체도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말고 공직자윤리법. 여기 자체도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하거나 퇴직공직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만으로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건 하나의 내용을 하나로만 현재 제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내용이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가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야 나머지 조문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하기 위한 게 이 법의 목적이죠.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떠한 용어들을 정리하느냐?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다 보니까 공직자는 누구인지,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직무 관련자나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과 함께 사적인 이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공직자에 대한 정의도 있죠. 고위공직자의 정의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 요거 한번 읽어볼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내용 있죠? 직무 관련자는 직무에 관련된 사람, 수행하는 직무에 관련된 사람. 그 다음 사적 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그래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는 이해충돌 상황에 관련된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국가의 책무 같은 거 나와 있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들을 조성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효과적 확인,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 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무원인데 내 옆 공무원이 지금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국가의 책무이다. 공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보이시죠?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 회피 이런 것들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해야만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신고도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해관계 상황에 대한 회피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죠. 내가 공직자인데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나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회피, 기피해야 하고 만약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를 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하는 것까지. 그러면 사적인 이해관계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만약에 국가가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조치들을 해야 한대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직무 배정, 전보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보통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공무원에 이렇게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 공익을 위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크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이해충돌 방지 담당자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가 이해관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국가가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돼 있는 것도 가족의 채용 제한되어 있는 것. 퇴직자의 사적인 접촉들도 신고해야 되고요. 이 법에 따른 모든 업무의 총괄은 국민권익위.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굳이 국민권익위가 아니더라도요. 공공기관, 그들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이게 23년 국가직에서도 24년 국가직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문제 한번 다 보려고요. 자, 24번 문제, 24년 문제입니다. 14번이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사적 이해관계자는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람. 누구냐?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었던 법인이나 단체도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결국 공직자고 여기는 제가 직무 관련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실제 법에서 직무 관련자 혹은 관계자, 사적 이해관계자 이렇게 둘을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법 전체의 내용을 외우기는 좀 힘들지만 사적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직무 관련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7번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1년 제정이었고 시행이 22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충돌은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제가 이 상태부터 이 상태로 갈수록 이해충돌 상황이 좀 더 구체화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잠재적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외견이고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적입니다.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의 가장 기본은 내가 아무리 공익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사적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이건 세행정학 교재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4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역시 신고 가능. 이렇게 나왔으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전체적인 법령의 취지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내야 나와 있는지 그것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모든 조문을 다 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내용에는요, 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조문들의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으니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공직자 이해통절 방지법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내일 월요일부터는 문제풀이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열심히 경찰 간부 문제 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 잘 풀어봐 주시고요. 이미 해설지는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해설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